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NBA 11월 넷째 주 하디스크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NBA가 지금 요즘에 막 그냥 돌풍이에요. 그냥 허리케인이에요. 그냥 아주 그죠. 지금 이 FA 시장, 드래프트, 트레이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주제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미리 녹화를 떠놓고 났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막 처리를 갖다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른 주제, 이제 뭐 변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주제. 그렇죠.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지금 막 수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력 자체가. 그렇죠. 뭔가 이제 180도 약간 좀 위치가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레이커스는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선수가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리고 클리퍼스 역시 핵심 빅맨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적 시장 어떤 두 팀의 어떤 무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이 팀의 어떤 전력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분석들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 레이커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들어왔냐? 데니스 슈로더, 최고의 식스맨, 그 몬트레즈 헤럴, LA 클리퍼스에서의 어떤 그 식스맨, 최고의 그쵸. 식스맨 센터, 그 다음에 마크 가솔, 그 다음에 웨슬리 매튜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좋은 슈터. 그리고 누가 나갔냐? 라존 론도가 나갔고요, 포인트 가드. 그 다음에 드와이트 하워드, 수비력 좋은 센터 나갔고, 저베일 맥기 나갔고, 에이브리 브래들리, 공수겸장 가드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옵트아웃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 또 LA 레이커스와 재계약이 조만간 아마 발표될 건데, 아마 연봉이 뭐 페이컷을 하느냐 마느냐 요 상태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죠. 거의 뭐 맥시멈 가깝게. 그렇죠. 그다음에 켄타비우스 칼드웨퍼프 KCP가 지금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레이커스 로스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앤아웃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좀 다들 좀 느끼셨겠지만은 수비 어떤 자원들이 좀 많이 나가고 대신에 공격력 좋은 자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드 쪽에는 슈로더,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칼드웨 포프, 웨슬리 매튜스, 웨슬리 매튜스 들어왔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포워드 쪽에 있고요. 그리고 몬트레즈 카일 쿠즈마, 그리고 센터 쪽에 마크 가솔.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레이커스에 완전히 좀 로스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저는 데니스 슈로더와 그 몬트레즈 헤럴을 이 가격으로 잡는 것, 그거는 이제 LA 레이커스가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벤치 자원 보강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수비가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전체적인 어떤 벤치 어떤 뎁스로 보면 기본적으로 슈로더와 헤럴이 있다. 이렇게 되면 LA 레이커스 그 이전에 어떤 라존 론도라든가 아니면 그 뭐 킹쿡이라든가 또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쵸.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는 질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격은 너무 좋아 보여요. 공격은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몬트레즈 헤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헤럴이 뭐 이제 사실 뭐 이 선수 뭐 좀 한계가 있다. 뭐 수비에 좀 약하고 공격에서도 슛 범위가 좁다 이렇지만은 어쨌든 2대2 되게 잘하고 속공 상황에서 달리는 거 진짜 잘하는 빅맨이거든요. 그 골밑 마무리 좋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와 2대2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와의 2대2에서도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크 가솔이 센터로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센터로 뛸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줄 겁니다. 사실 클리퍼스 지난 시즌보다는 센터층이 안정돼 있어요. 이 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크 가솔도 되게 영리한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수비력 자체도 좋지만 공격에서 패싱도 진짜 잘하고 2대2도 진짜 잘하고 픽앤팝이 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커스가 이렇게 공격 쪽에서 재능이 있는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르브론이 다음 시즌에는 공격에서 너무 좀 막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이제 공격에서 자기 역할을 좀 할 거만 하고 퓨어 포인트 가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수비에서 좀 더 에너지 쏟을 수도 있겠다. 이 로스터 상으로는. 왜냐면 반대로 론도 하워드, 에이브리 브래들리 그리고 데니 그린 나갔으니까 수비에서 조금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틀이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저는 또 하나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 자원을 보강을 하면서 정규리그 때는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앤서니 데이비스 부상 관리를 하고 르브론 제임스 부상 관리를 하면서 뭐 로드 매니지먼트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30분 뭐 요 정도 이렇게 뛰고 나머지 벤치 멤버들이 좀 이제 채워주고 결국 이제 피오 가서 이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쓰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헤럴 같은 경우에 2년에 1,900만 달러 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들 레벨 익스텐션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 계약은 굉장히 좋은 계약이다. 왜냐면 헤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선수가 돈을 좀 밝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연간 한 1,000만 달러 혹은 뭐 한 200~300만 달러를 받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LA 레이커스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이커스는 두 가지 이득이 있죠. 첫 번째 그 레너드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경쟁자의 선수를 빼온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레너드도 사실 한번 물러냈잖아요. 르브론을. 저 작년에. 기다려. 갈까 말까 기다려. 안 가. 펄 조지 일로 와. 우리 여기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이 헤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야 클리퍼스 너네도 한번 먹어봐.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4년에 한 1,500만 정도 받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이렇게 싼 값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클리퍼스 지역 라이벌의 어떤 그 벤치 멤버, 핵심 벤치 멤버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빼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경우 드와이트 하워드가 몇 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솔직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워드가 사실 플레이오프 때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특히 2대2 수비에서 덴버전이 좀 그랬었고 그런데 이 선수가 나간 그런 부분을 과연 이 헤럴이 수비적으로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어떤 그 중요한 승부처에서 헤럴을 믿고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와이트 하워드가 나왔을 때 어떤 대체 카드로서는 헤럴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이커스는 저는 인사이드 수비는 조금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마크 가솔이 그렇게 지금 뭐 운동력도 그렇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막 많이 움직이는 선수 아니거든요. 그냥 림 밑에 쳐져가지고 수비를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AD가 있잖아. 아 그렇죠. AD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맥기 하워드가 AD 옆에 있을 때보다 뭔가 그 좀 수비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웠었는데 플레이오프 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즌 레이커스가 리그 2연패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르브론 AD가 지난 시즌에는 공격에서 힘을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수비는 다른 선수들이 서포팅을 엄청 잘해주고 반대로 오늘 시즌에는 르브론 AD가 수비에서 좀 더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공격은 나머지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뭐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계약들이 다들 양호하기 때문에 뭐 이 팀들이 이제 이 팀이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뭐 내년에 내후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려보고 만약에 여기서 좀 손발이 또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올스타급 선수 뭐 안에 토크모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뭔가 또 조합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갖다 마련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클리퍼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퍼스는 서지 이바카가 들어갔고 루크 캐러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헤럴이 나갔고 랜드리 샤밋 슈터 나갔고요. 자마이카 그린, 로든 맥그루더 이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이 헤럴도 헤럴인데 자마이카 그린의 어떤 그 공백도 좀 뼈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바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바카를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이바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바카가 2년 1,900만 달러거든요. 결국에는 대체된 거예요. 헤럴이 이바카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헤럴 대신에 이바카 들어온 거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클리퍼스가 이바카를 데리고 오면서 포인트 가드도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포인트가 필요했었는데 헤럴이 나가고 자마이카 그린이 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구멍이 생겼고 여기에서 이바카가 들어왔는데 이바카 카드에 사실 정통 포인트 가드를 하나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놓친 거. 그러면서 이바카가 들어오고 헤럴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포인트 가드를 보강을 갖다 못했다. 이 부분은 좀 뼈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바카는 스페이싱이 되잖아요. 헤럴과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의 픽앤롤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픽앤팝을 하고 미드레인지나 3점에서 많이 던지고 토론토에서 그 역할 위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스페이싱에서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리퍼스 경기를 보면은 한 번씩 너무 미드레인지와 뭐 어떤 이런 쪽이 좀 집중이 돼서 헤럴이 스페이싱이 되면은 좀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이바카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카드고 또 가장
가장 큰 차이, 해롤보다 인사이드 수비에서 이바카가 훨씬 더 존재감이 좋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클리퍼스 얘기할 때 유동혁 기자가 클리퍼스 이 인사이드 수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조아킴 노아 영입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바카는 그 부분에서 물론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은 역시 존재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예. 그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예. 급격히 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어떤 플레이오프 보면은 클리퍼스가 덴버한테 무너질 때 그냥 요키치한테 막 털리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이바카가 오면은 물론 요키치 같은 막 에이스급, 엔비드 이런 선수 완벽 봉쇄는 못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비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클리퍼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팀이 진짜 원래 저희가 얘기했던 우승 후보로서의 모습을 다음 시즌에 보여주려면은 폴 조지 레너드가 관리받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맞아요. 다른 어떤 뭐 자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폴 조지 같은 경우는 어깨 부상 여파 빨리 이겨내고 슈팅 컨디션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네. 레너드도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면 클리퍼스가 희생해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이 두 선수 관리해주겠다고 정규 시즌에 로드 매니지먼트 그렇게 해주고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네.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터런로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영도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클리퍼스 또 이제 돌이켜본 문제점이 클리퍼스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돌리는 베스트 5가 정작 정규 시즌에는 거의 호흡을 맞춘 적이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매니지먼트도 적당히 좀 해야 된다.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어떤 계약들도 많고 놓친 선수들 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구성을 보면 여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이긴 하다. 첫 번째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얼만큼 원투 펀치를 공고히 할 것인가. 지난 시즌 부상 여파도 있었고 로드 매니지먼트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떨치고 정말 뭔가를 해줘야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 덴버한테 무너졌던 거, 어이없이 무너졌던 거는 역시 이제 야전 상장관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쵸. 그걸 패트릭 베버리나 루 윌리엄스가 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은 좀 의문이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백을 갖다가 메워야 된다. 그걸 이제 공격적으로 메우든 수비적으로 메우든 정말 수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었던 부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든. 근데 그게 필요 때는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싸울 만한 그런 로스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두 팀은 다음 시즌에도 서부에서 굉장한 강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네. 뭐 결국에는 우승 보고 가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포인트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단기전에서 반드시 우위를 가져가야 될 포인트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시즌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탄하긴 한데 뭔가 수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작년에는 그냥 뭔가 모르게 그 좀 산만한 느낌이었는데 그쵸. 굉장히 네. 좋지만 산만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바카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탄탄해진 느낌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두 번째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 자, 네. 휴스턴발 트레이드 폭풍. 자, 성사 가능성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일단 하든을 건드려야죠.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휴스턴이 이류 농구의 꿀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스턴 클로니클. 네, 휴스턴 크로니클 구독, 최고.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제가 휴스턴을 지금 3주 연속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먼저 트레이드 요청한 상황에서 하든도 나 나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사실 그래서 하든이 브루클린 가는 거 아니야? 거의 성사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네. 이 두 선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이대로 일단 시즌을 시작하는 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하든 일단 브루클린 행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요 배경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양 팀의 어떤 신경전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신경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하든이 대형 연장 계약 제시를 거절을 하면서 사실상 트레이드 요청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하든이 이제 구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브루클린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뒷배경 이제 유동 기자도 기사에 쓰셨지만은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과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휴스턴은 그거죠. 아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면 우리가 트레이드 협상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아마 내부 심리는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무조건 그냥 이제 막 을로 트레이드 협상한다. 브루클린이랑. 그러니까 그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바로 안 팔아도 되는데 우리 일단 뭐 시즌 시작할 건데 캠프 하든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브루클린은 뭐야.
우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그러면 우리도 뭐 급하진 않아 이러면서 다른 영입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눈치 보기.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스턴과 하든의 관계. 휴스턴과 하든의 관계. 네. 자, 제임스 하든이 올해 4,100만 달러 그렇죠.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4,400만 달러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플레이 옵션이 발동이 되면서 4,700만 달러 정도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휴스턴과는 2년 계약이 남아있어요, 아직. 예, 2 플러스 1이 남아있죠. 그렇죠. 2 플러스 1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든이, 트레이드나 브루클린 갈래라고 땡깡을 쓰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근데 땡깡이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 남았어. 그러면 먹히죠. 왜냐 휴스턴 입장에서도 하든이 나갈 때 뭐 이렇게 트레이드 돼가지고 뭐 1라픽 뭐 좀 많이 가지고 오고 거기 있는 뭐 좋은 선수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니까. 뭐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뉴올리언스에서 한번 땡깡을 부렸다가 그렇죠. 그 해에 뉴올리언스가 그래 너 안 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쵸. 그 이듬해에 레이커스하고 대형 이제 트레이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휴스턴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든이 마냥 땡깡을 부릴 수는 없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도 뭐가 있냐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하든을 내년에 할 수도 있어. 딴 팀하고 브루클린 쪽에다가. 그리고 하든 너도 우리 안 쓸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듣고 뭐 잘해. 그러니까 휴스턴이 그래서 그 하든이 휴스턴 훈련장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실제 왔었고.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잘 봐. 우리 만약에 안 되면 휴스턴 우리 하든 데리고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어. 트레이드 안 하고. 근데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뭐냐면 CBS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든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뎁스가 약해진다. 뎁스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하든의 대가로 지금 나온 얘기가 뭐 카리스 르버트, 그렇죠. 스펜서 디니디, 제러드 알렌 그렇죠. 여기에다가 막 픽까지 다 줄 그렇죠. 거니까 아무리 빅3를 만들어도 우승하려면 뎁스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렇죠. 남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듀란트, 그 다음에 어빙, 그리고 거기 막 친한 디안드레 조던. 그렇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다 줘야 되고 1라픽도 줘야 되는데 1라픽이나 뭐 수학금 뭐 이런 거 주겠죠. 사실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LA 레이커스 갔을 때 1라운드 픽 석장인가 넉 장 주고 수학 권리도 줬었죠. 그쵸. 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야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최대한 아끼고 싶은 거야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그냥 하든하고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사실 듀란트하고 어빙 이렇게 해주면 하든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신경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누굴 주고 그 다음에 1라픽을 얼만큼 주고 수학권을 얼만큼 주느냐 요 사이에서 지금 브루클린과 휴스턴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CBS가 이제 뭐 세 가지 얘기를 했죠. 하든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이유, 뎁스, 그 다음에 수비, 그 다음에 세 선수가 공존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하든 너 안 와도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롤플레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또 뭐냐면 빅3 체제가 아니고 다이내믹 듀오 그렇죠. 하면서 롤플레이 많이 넣어가지고 뎁스를 갖다가 채우는 게 우리는 더 좋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하든 데리고 오려면 그렇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카드를 얼마나 주고받느냐 여기서 줄다리기가 지금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되는데 저는 시즌 개막은 그냥 이대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됐다가 이제 시즌 개막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되는 선수들 퍼포먼스가 코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카리스 르버트가 어마어마한 기량을 보여준다. 이러면 브루클린 입장에서 뭐야 르버트 이렇게 잘하잖아. 너희 데려갈 만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든이 태업을 한다. 이러면 휴스턴이 완전 의리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시즌 개막을 기점으로 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 하든을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 기준점 중에 하나는 미들레벨 익셉션으로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든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고 원기력을 모아서 뭔가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미들레벨 익셉션으로 어떤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온다 그러면 하든은 좀 반포기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 관련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사실상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지 한 2주가 지났는데 반응이 되게 냉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 올 시즌 4,100만 달러 받고 그렇죠. 다음 시즌 4,400만 달러 받고 그다음에 4,700만 달러 또 플레이 옵션 계약이 돼 있어요. 여기도 2+1인데 자, 근데 웨스트브룩이 과연 이 정도를 감당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팀이 있겠냐?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말씀하신 높은 연봉, 여기다가 뽀로그 스타일.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휴스턴에서는 내가 경기를 주도하지 못해. 나 돌아갈래. 이렇게 말을 한 상태.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데려가는 팀은 연봉 구조적으로도 부담이고 그렇죠. 그리고 데려가면은 우승을 노린 팀은 조합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브룩에 관심을 가진 팀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팀이 샬럿, 그리고 뉴욕, 워싱턴인데 샬럿은 최근에 열린 드래프트에서 포인트 가드 라멜로 볼, 저희가 또 다뤘었죠. 네. 이 선수 지명하면서 사실상 웨스트브룩 영입전에서 그냥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든 헤이워드 그냥 데려와 버렸죠. 그래서 빠졌고 뉴욕 이제 워싱턴이 남아있는데 뉴욕도 되게 미적지근해요. 뉴욕이 좀 옛날에 달라요. 원래 같으면 막 그냥 다 드리브었을 텐데 또 그렇죠. 달라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인데 워싱턴이랑은 조널가 맞트레이드하는 거 그렇죠.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이제 휴스턴 쪽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죠. 아니 조널 아킬레스건 파열됐고 지금 그렇죠. 3년 동안 80경기도 안 뛴 애를 맞아. 웨스트브룩이랑 바꾸냐. 맞아요. 그러니까 샐러리는 맞긴 한데 그럼 너희가 좀 더 줘야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됐다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조널이 열받아서 또 트레이드 요청했어요. 여기 막장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는 워싱턴이랑 뭔가 카드를 더 맞춰서 이제 그 두 명을 중심으로 트레이드가 진행되거나 네. 혹은 전혀 뜻밖의 팀이 갑자기 참전해서 트레이드 되거나 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사실 굉장한 딜레마 그리고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지금 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그 어떤 이 일이 일어난 핵심에는 슈퍼스타 몰빵이 있었고 그렇죠. 그 기저에 오래전부터 누적된 슈퍼스타 몰빵에 대한 불만 그 과정에서 그거를 그래도 잠재워주던 댄토니와 데릴 모리가 다른 팀을 다 가버리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그냥 콩가루가 돼버린 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휴스턴의 초승을 라인업 농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정말 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네, 매력 있잖아요. 네, 엄청 매력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깨비 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굉장히 어떤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휴스턴이 이렇게 된 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이게 냉정한 프로의 세계죠. 예. 그리고 이 바닥 이런 걸.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희 1위 농구를 위해서 계속 좀 이런 어떤 불안한 상태 지속해. 휴스턴 멤버들께 죄송한데 불안한 상태 좀 지속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요. 휴스턴 꼬라지 안 날라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